자, 이제 오늘 어디 하냐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부터죠. 한번 펴보세요. 예.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예.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거기 88페이지부터죠. 예, 기출 문제인데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제.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이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세 개 법률에 나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세 개의 법률을 합쳐서요. 가장 적게 나왔을 때가 2문제,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4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를 공부를 안 한다, 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시험 봐도 붙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제가 시험 입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를 물어보고 모른 다음 다 돌려보낼 거예요. 어차피 힘들게 시험 볼 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이제 세 개의 법률에 나오는데 일단 우리 이 개발행위 허가제 그 이제 의의부터를 보시면은 의의는 법에 나오지 않죠. 이론적인 의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제의 의의, 자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요것을 개발 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의 뜻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러고,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의 뜻이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 그럼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요것이 이제 세 개의 법률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개발행위하고요, 개발행위에 대응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개발행위하고 대응이 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됩니다. 계획 사업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길에서 어떤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공사하거나,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하고 개발행위 허가제는 서로 대응되고 있는 건데요.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날이 더워서 기억 안 날까 봐. 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니까, 그때 우려가 있을 때는 우려가 없게끔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는 변형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개발 행위. 그렇죠? 도시 개발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면 개발 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정비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역시 또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대상 지역이 어딘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시설 부지. 학교 부지, 공원 부지, 도로 부지.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저촉될 우려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그때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딘가? 도시 개발 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정비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나오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나와. 그다음에 정비법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나온다고요. 그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은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건데 제가 운을 띄우면 기억이 날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1단계 집행 계획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이 없으니까 3년간 그 학교 부지 같은데 그 건물이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부지를 3년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이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요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 설치.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는 3년을 더 쓸 수 있으니까 개축이나 재축을 할 수 있다.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거 설치한다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그렇죠? 이때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저촉되지 않는다는 왜 자기 땅이라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예정지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딱 얻어서 3년간 쓰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내 땅을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청구에서 매수 청구를 거절하거나 또 매수하게 해놓고 나서 2년 내에 매수를 안 한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땅 사가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땅에다가 건물 짓고 살겠다는 거죠. 자기 땅이라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요. 뭘 하는가? 3층 이하 단독주택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요. 또 3층 이하의 일종 근생을 지을 수가 있고 또 3층 이하의 2종 근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죠. 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거는 다 국토계획법에 나오죠. 자,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 개발행위 허가제 파트는요. 요거는 총칙 규정이야. 총칙. 전체 다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고 특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두 번 나오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개발 행위 허가 사항보다 추가되는 것들이 나와 중목의 벌채나 식재 등이 추가가 되죠. 역시 정비구역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역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우리 개발행위 허가 사항보다 추가되는 게 나오죠. 중목의 벌채나 식재 등등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이 개발행위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가 3개니까 3개의 사업을 하는 곳에서 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체계가. 예. 그래서 요 3개에서 시험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국토계획법에 나온 요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 총칙적인 규정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받는 것은 지금 총칙에 나오는 요 개발행위 허가고요. 특히 거기가 대한민국 전 국토 중에 특히 학교 부지나 공원 부지 같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일 때 요 요건 해당이 되면 여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고, 거기가 특히 도시개발구역일 때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우선 적용돼. 6일 때는요. 정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는 민법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여기서. 예. 이 체계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계속 이제 응용해서 나오니까. 먼저 우리 이제 총칙적인 규정이 이거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제 의.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총칙적인 규정에서는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행정 책임자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고요. 절대 허가권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이는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예, 사람은요. 예.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허가 대상 행위가 가장 많이 나와요. 허가 대상 행위. 우리가 허가 대상이 이쪽에서 볼 겁니다.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 같은 말이 개발 행위예요. 같은 말이 개발 행위다. 왜?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게 개발 행위고,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 행위가 바로 개발 행위입니다. 같은 뜻이죠. 총 5개가 있는데 먼저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가 있죠. 공작물 설치. 예.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할지라도 농사 짓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에는 요거 더 들어가서 나와요. 이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할지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 지목 변경, 예를 들면 잡종지를 답으로 바꾼다. 그럴 때는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 수반되잖아요. 요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일 때는요. 요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요. 물을 부으면 답이 되고 빼면 전이 되거든. 그래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답니다. 여기까지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토지 형질 변경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건가? 땅을 자르는 절토, 흙으로 메우는 성토, 집안을 다지는 정지, 요 3가지가 본래 의미의 토지 형질 변경인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2개를 더 추가해요. 포장이 들어갑니다. 아스팔트 포장 같은 거. 토지 형질이 바뀌어. 예. 흙으로 메우는 게 성토인데 해피는 메우는 데가 공유 수면이야. 그랬을 때는 공유 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공유, 수면, 매립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요 5개가 다 토지 형질 변경. 요거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요. 토석 채취가 나오는데 흙,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석 채취의 목적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토석 채취로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받는 겁니다. 예,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길에서 돌을 캐낼 때 돌이 필요해서 캐낼 때는 토석 채취 허가입니다만은 돌을 캐서 버리기 위해서 돌을 캐낼 때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거예요. 네 번째가 토지 분할입니다. 이때 토지 분할은 토지를 칼로 자르는 게 아니죠. 서류상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걸 말해요. 근데 토지 분할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 그럽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고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만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예. 그다음 우리 다섯 번째 물건 적치가 나오죠. 자, 물건 적치는요.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 즉 울타리 밖에서요.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할 때 단 대상 지역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요 5개가 시험에 나올 때요. 가장 많이 나왔던 출제 1등 지문은 요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5가지 행위를 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든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든. 그러면 저 5개의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리가 없잖아.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 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고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게 아닐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1등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맞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안 받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석 채취,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 분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물건 적치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제는 다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왜 도시개발 사업 어디에 속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계속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또 낼 수 있는 게 정비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야. 근데 그거는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은 같은 분이네요. 정비법은 또 다른 분이 출제를 해.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출제하실 때 도시개발법에 나온 것을 지문을 뽑아서 종합 문제로 응용 문제를 내는데 정비법 지문은 뽑을 능력이 안 돼. 다른 분이 하시기 때문에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정비 사업에 나온 개발행위 허가 이걸 지문으로 뽑아서 종합 문제 만든 게 없을 거예요. 다 도시개발법까지만 뽑아서 종합 문제 만들어놨어요.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건축법은 또 내시는 분 따로 있고 주택법 따로, 농지법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요거라 그랬죠.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까먹기 전에 빨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 주사 한 방 놨기 때문에 약효가 지속될 때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기.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틀렸다.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이 5개 중에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게 2가지가 있어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공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요 1, 2, 3번 3개는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1, 2, 3번은 끝내고 나서 준공 검사, 공사를 제대로 했다는 준공 검사 받아야 되는데 공사한 적이 없는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요. 준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토지 분할, 필지를 서류상 필지를 나눴는데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번 딱 찍으면은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예. 그쵸,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읽어봐야지. 예.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그렇죠. 축소할 때는 안 받습니다만은, 자, 우리 이 변경이라는 것이요. 우리 공법에서는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이 변경이 나와요. 2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변경이 나온다. 변경. 예. 그러면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것은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변경은. 그래서 허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경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한 변경,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변경.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어느 법에 나오나요? 예? 관리처분 계획은 어느 법에 나오는 거야? 최소 어느 법인지 알아야지. 예. 정비법에 나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요거 인가를 받거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것을 변경하는 거. 예, 요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요. 변경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2가지. 변경을 물어볼 때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다시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데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이 어떤 건가? 우리는 일단 2개를 기억해야 돼. 2개. 첫 번째 사업기간 단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하나 있고요. 2번째가 면적 5% 범위 내 축소. 절대 확대는 안 돼요. 면적 5% 범위 내 축소하는 거. 사업기간 단축. 이 2개를 일단 기억하는 거예요. 그다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것을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역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다시 인가를 받지 않고요.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이때는 신고만 하는 거예요. 신고만.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인가를 받지 않아. 근데 다시 인가를 안 받지만 신고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하는? 일단 10%를 기억하는 거야. 10% 일단 기억해. 왜? 일단 하나는 열 수가 있는데 우리가 2개가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일단 10%를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정비법 문제를 풀 때 제가 2개를 더 쓸 거예요. 예. 그래서 한 3개 정도 기억하고 나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선생님 욕심을 부려가지고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전체가 다 빠져나와. 예.
가끔 우리 텔레비에 보면 10원짜리 동전 세우기 있잖아. 대회 있잖아.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일단 우승인데 굳이 하나 더 올리려다가 꼴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져가지고 있죠. 이 절대 그게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맞힐 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지문 1번에 2번 지문을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것을 변경할 때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할 때는 무조건 다시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미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거, 축소는 경미한 거니까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2번은 맞죠. 경미한 게 아니니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3번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네 번째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아까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지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 경작을 위한 토지 영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네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단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1등, 2등, 4등까지는 공부했는데 혹시 3등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단 끝나고 나서 사후 신고, 1개월 내 신고해야 됩니다. 1등부터 4등까지 공부했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은 뭐야?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럼 선생님 4번 지문을 더 응용한다 그러면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역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비법은 이렇게 응용 문제를 안 내는 이유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만 같은 분이 내기 때문에 그래 시험을. 그다음에 5번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 분할하는 것은요.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행위. 행정기관 유리한 행위가 바로 경미한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5번 지문은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요. 행정기관에 유리하면 다 경미하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보시면 옳은 거 찾기.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은 경미한 게 아니니까 원칙대로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1번이 옳은 거잖아 그냥. 야 옳은 거 찾기 1번 있으면 좀 찜찜하긴 한데 일단 1번이 정답 맞아. 찜찜해. 2번 또 보겠습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받아야 된다는 틀렸네.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라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갑자기 3번 지문을 보니까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아. 머리 띵해지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되면 어느 지역이 적용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전혀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 적용.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미만이 돼 허가 나와요? 5,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렇죠?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라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보전 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약간 응용된 지문.
4번 허가 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이 돼요. 예, 허용됩니다. 조건부 개발 행위 허가할 수 있다. 5번은요. 5번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 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5번은 틀린 지문인데요. 이 5번 지문 여러분들한테 헷갈리라고 내는 지문이에요. 헷갈리라. 왜 헷갈려 내는 지문이냐 그러면요. 요런 거는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실제로 거의 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나 적용되는 건데 역사상 처음 나온 지문이고요. 학생들이 이것을 공부해서 맞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럼 잠시 우리 거기 해설에 나오는 거 5번 지문에 옳은 지문 하나 보겠습니다. 해설이 언제 나오냐면 12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25페이지에 그 2번에 5번 지문 그 해설을 보시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예. 그래서 해설이 어디 나오나? 여기 해설이 나오는데. 예. 이게 왜가 나오지? 해설이 왜 잘못돼 있지? 해설이. 이 해설이 잘못돼 있네. 이거는 예. 해설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요. 예. 지금 여기 5번 지문에 대해서는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그러면은 다시 2번에 5번 지문 보시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칠 때는요. 우리는 일단 각각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 지역에 면적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상업 지역, 주거 지역은 다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5번 지문은 우리 시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지문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규모의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각각의 용도 지역 면적을 적용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더 파고들지를 마세요. 파고들다 보면 추락해. 내가 연휴 기간 동안에 영화를 한 편 봤어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땅을 좀 깊이 파니까 다 추락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각각의 용도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대통령령 아주 구석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냈냐 그러면 5번 지문을요. 옳은 거 찾기 할 때 학생들이 되게 지문이 길면 옳은 건 줄 알고 5번을 찍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노려서 낸 거고 1번에 옳은 것이 확실히 있고 정답 찾는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24회 때 기출 문제인데 24회 때 그 3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요. 예.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1번의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영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허가 안 받는 거죠? 예. 1번이 또 옳은 거네. 정답이네. 야, 예. 찜찜하긴 하지만 또 보겠습니다. 2번 허가받은 면적을 사업 면적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니까 허가 안 받지만 확장하는 것은 그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2번 틀렸죠. 예. 받아야 돼. 확장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하는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죠. 틀렸고 4번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만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2년 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최장 5년이 아니에요. 4번 틀렸죠. 최장 3년까지만 할 수 있어. 3년까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지문 행정청이 아닌 자 예를 들면 건설회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빌딩을 짓기로 했고 그 대가로 옆에 있는 낡은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새로운 공원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새롭게 지은 공원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기속하지만 용도 폐지한 낡은 공원은요.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 기속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부가 아니라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번 문제 보시면 역시 틀린 거 찾기인데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때 변경 허가 받지 않아야 된다. 축소할 때는 안 받지만 확대할 때는 받아야 되는 거죠. 지겹다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예. 1번 틀렸죠. 바로 1번 정답이야. 아,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 거의 다 1번이 정답이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다 같은 분이 내셨어요. 다 같은 분이 냈어요. 습관대로 다 1번을 정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보세요. 3번에 1번 지문. 예? 어디서 나왔었죠? 3번, 1번. 2번에 2번 지문하고 같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지금 2번 지문하고 4번에 1번 지문 같은 거죠. 같아요. 그럼 3번에 3번 지문 조건 나왔잖아요. 그러면 1번에서도 역시 3번의 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 또 4번 지문 조건 나오고 그러면 4번 문제는 조건이 어디 나오나? 2번 지문에 조건 나오죠.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항상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렇죠? 같은 분이라서 그래요. 같은 분이라서. 예. 그러면 이분은 작년에 냈던 본인이 냈던 문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또 내나? 그거 아니에요. 예. 기억 못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쓰는 지금 똑같아. 그리고 몇 번을 정답으로 할까? 항상 1번을 정답으로 하고 있어. 예.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외우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집중하는 건 뭐예요? 주로 시험에 나올 거 집중해야지. 예, 항상. 그리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함정을 받으라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 항상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좀 적게 한 것 같은데도 성적은 좋아요. 예. 많이 아는 거하고 시험 성적은 별개거든. 예. 자, 그래서 작년에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다 붙였어요. 붙여서 공부하는 학생. 기본서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붙어. 예. 정의에 반하는 짓이지. 예. 근데도 붙어요 일단. 예. 그래서 4번 지문 보시면 2번이 바로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고요. 3번은 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있죠. 허가 기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거든. 그 허가 기준에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있었어요. 예. 3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나온 거고요. 4번은 자연 녹지 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번 지문은 우리 책에 어디서 나온지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요. 개발행위 허가 파트 한번 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면은 또 본인의 필적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필적을. 예. 자, 이게 어디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156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 156페이지. 예. 거기 방가로 3번에 허가 기준의 구분이라고 나오죠. 예.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예, 그 허가 기준을 갖다가 다음 구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번의 시가화 용도라는 것은요. 개발 용도란 뜻이야. 도시 거리화된다. 개발 용도. 개발 용도일 때는 허가를 좀 완화시켜줘. 허가 기준을. 그 다음에 3번의 보존 용도는 뭐예요? 개발을 잘 안 하겠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겠다. 그때는요.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거야. 시가화 용도는 허가를 잘 내주고 비교적. 보존 용도 허가를 잘 안 내주고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유보 용도. 그러면 유보 용도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이 어딘가 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고 시가화 용도는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다 알기 때문에 문제를 안 내. 주상공이야. 그렇죠? 주거상호공업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허가를 더 잘 내주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 자체가 어떤 곳이에요?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상공 이건 시험에 잘 안 내겠지. 뻔히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보존 용도도 시험에 잘 안 내는 이유가 뭘까? 읽어보세요. 보존 관리, 예?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 보존녹지, 보존 용도라고. 예. 그러면 시험엔 주로 뭘 내냐면 유보 용도가 어느 용도 지역인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요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문은 뭐 내놓은 거야? 자연녹지가 내놨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유보니까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기준을 완화하는 게 시가와 용도, 기준을 강화하는 게 보존 용도, 중간은요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 이 지문을 물어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4번 문제 다시 이제 문제로 와서 예. 일부 학생들이 교과서를 안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네, 그렇죠? 예. 학동이 서당이 오는데 예? 서책을 가져오지 않아. 서책을 예? 서당에서 예. 자 그래서 여기에 4번 오늘 안 가져온 사람이 많으니까 책을 여러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찾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정답으로 만드는 지문이 따로 있고 5개 지문을 채울 때 넣는 지문 따로 있는데 5개 지문을 채우기 위해 넣는 지문에다가 매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 풀다 보면 정답되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진해야 돼. 거기는 무한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요. 하고 그다음에 5개 지문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에 파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 이렇게. 예. 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문인데 5번에 써놨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틀린 거 찾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 뭐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럼 선생님 왜 도시개발법만 계속 응용해서 질문 냅니까? 정비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 이분이. 나 같으면은 정비 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죠? 1번 지문을 미리 연습한 사람은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아. 근데 갑자기 보면은요. 국토계획법 문제에 난데없이 도시개발법이 나와버리니까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이 말은 결국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옳은 것이다. 2번 조건을 붙일 때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 짜증난다. 계속 나오네 이거. 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죠. 예. 3번 토석 채취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마치면 준공 검사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토지 분할을 안 받는다고 지문 나왔었죠. 예.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지문이지만 아까 틀린 지문으로 문화재 갖고 5년 틀리게 냈었죠. 예. 그것도 아마 4번 지문 아니었나? 맞죠. 그것도 4번 지문이었지. 예. 3번 문제의 4번 지문 5년 틀긴 했죠. 5번 문제의 4번 지문도 똑같이 5년 써놓고 이건 또 옳은 지문 만들어놨네. 예. 번호도 같아. 예, 번호도 같아. 예. 5번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개발 행위를 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죠. 국가를 시험에 쓴 적은 없어. 다 지자체를 쓰고 있어요. 국가 쓰면 금방 눈치를 채거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맨 앞으로 빼지도 않아. 왜? 지방자치단체를 5번 번호 바로 뒤에다가 쓰면은 금방 눈치를 채거든.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 유해 방지라는 말을 쓰고 중간에다가 슬쩍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찾지를 못해. 예. 왜 환경오염 방지 이행분 예치면 주어가 누군지를 갖다가 까먹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5번이 틀렸네. 5번. 예. 자, 이제 6번부터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나오는데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예.